티베트에 가면 질병이 저절로 치료되는 그런 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인생활에 나온 얘기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을 부르는 말, 건강을 부르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말을 할까? 여기 치유의 이유가 되는 말, 만트라, 계속 외우는 몸만이 반면 같은 만트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 목적지로 삼고 있던 마을에는 치유의 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원 안에서는 사원이 건립될 당시부터 한 1000년 정도 된다는데 계속 생명과 사랑과 평화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해서 되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파동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사원을 지나가기만 해도 거의 모든 병이 즉각적으로 나아버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산되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생명과 사랑과 평화라는 말의 파동이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안에서는 어떤 조화롭지 못하고 불완전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그런 경우도 있죠. 깨달은 큰 스승이 사트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저기 깨달은 스승이 계시면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명상하고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아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딱 자기장 안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있었던 생각이 싹 지워져 버리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 얘기를 그 절에서 저 가이드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생명, 사랑, 조화, 평화, 그리고 완전과 관련된 말만 계속한다면 머지않아서 조화롭지 못한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의 힘이라는 거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온화하게 말을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항상 잘 되고 감사하다는 말, 잠자를 배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던 사람들이 사원 안에서 조화롭지 못한 말을 해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말이 되어서 나오질 않더라는 것이죠. 번번이 실패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TV에서 이 치유의 사원을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 사원 안에서는 조화롭지 못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깨달은 스승님이 계신 주변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걸 법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깨달은 스승이 계신 곳에서 감히 제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참 이 생각이라는 거,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 원래 근본이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 평화로운 생각, 감사한 생각, 사랑의 생각을, 자비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혀는 마치 날카로운 도끼와 같으며 사람은 누구나 혀 안에 감로수도 있고 독약도 있고 도끼와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함께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은 귀로 먹는 보약인 것이며 누구든지 기뻐하며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거친 말, 정말 묘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를 듣는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말. 그런 말 한마디를 듣는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죠. 목마른 사람에게 갈등을 해서 지켜주는 한 모금의 약수와 같이 외로운 사람에게, 그래서 요새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하고 싸우는 소리, 남의 비평이 나고 판단하고 분석이 나고 시비장단하고 선악구발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사람에게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자비로운 감수와 같은 말이 되게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포탄의 파편보다 치명적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도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삶을 붕괴시켜버립니다. 나에게는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도 사람의 순결함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실이 무엇이든 신경 쓰지 않고 정의를 존중하지도 않으며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나에게 당한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나는 희생자들을 결코 잊는 법이 없고 용서하는 법도 없습니다. 이 나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험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듣는 사람도 피해를 주고 그 당사자는 말할 거 없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험담하는 마음 버릇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수행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 말로 바가지를 팍팍팍 긁어. 아니 뭐 바닥에 물이 좀 뿌려져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바가지 그냥 치우면 되잖아요. 조금 자기가 그냥 희생해서 남편을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또는 어떤 조금 잘못을 가지고 남자고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자처럼 세밀하지 못하고 조직적이지도 못해요. 남자들은 그런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할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확 우러나니까 막 떠들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주의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뚝 떨어집니다. 자신감도 없어져요. 아내한테 요구도 먹고 시커먼 연기가 꽉 머릿속에 찼으니까. 그러니까 자책감을 갖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결국은 자살하는 손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어요. 결국은. 그래서 매일 가위에 눌려 이 여자분이.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어떤 남자가 그 위에서 목을 조르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인상착의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죽은 남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평상시에 자기는 사업을 해가지고 여자는 사업을 해 수완이 좋고 아주 득책력도 좋고 그래서 근데 남자는 삐실삐실해. 그래서 매일 욕을 하고 막 그랬더니 이 남자가 죽어가지고 가지 못하고 남의 아내한테 원수 갚으려고 목을 조르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꼭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생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도 살생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대화라는 게 뭡니까? 어머 저 달 좀 봐 보름달이네 하고 아내가 얘기했는데 왜? 달 처음 봤나? 네 나이가 몇이고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건 원수가 되는 대화죠. 또 야 오늘 축구 경기 재밌을 거야. 국가대표 경기 하는데 재밌을 거야. 그럼 아유 지겨워. 맨날 축구 타령이야. 축구 볼 시간 있으면 청소나 좀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또 멀어지는 대화. 상대방의 말에 화제를 돌려버리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외로운 기분이 드는 거죠.
다가가는 대화는 그럼 어떤 걸까요? 상대방의 말 걸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 걸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두 사람의 우호감을 증진시키는 거죠. 다가가는 대화는 어떤 거나, 오늘 김 과장 때문에 화가 머리끝이 났어. 화났었어. 무슨 일인데?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냥 말도 안 할 뿐더러 들어주지도 않으면 그게, 그래서 사람은 대화의 종류에는 서로 다가가는 대화가 있고 서로 멀어지는 대화가 있고 서로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는 법입니다. 마음을 닫는 대화라는 거는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방어하거나 담을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난의 핵심은 인격적인 하자를 갖게 하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없어? 도대체 일을 왜 이따위로 해? 맨날 항상 한 번도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두 번째는 경멸의 핵심은 인격적인 하자를 가게 하는 거죠. 꼴에 잘난 척은 주제 파기나 아시지?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던? 야, 이 새대가리야. 옆 사람 반만 닮아라. 꼬라지 하고는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 있죠. 실제로 말은 7%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 사람한테. 그런데 몸짓, 표정, 이 눈빛, 이런 것, 태도, 이런 것이 55% 차지해요. 그 절반 이상이 이미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톤의 38%에,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다 벌써 말도 하기 전에 목소리 톤하고 목소리 그 억양하고 이 몸짓하고 표정에서 눈빛하고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태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감사한 게 몸속에 아주 깊이 장착이 안 되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도 안 돼요. 그렇게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계속 뭐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신경을 자극해버리면 이 독이 생긴다 그랬죠. 마음 호르몬 분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를 마비시키고 동물의 뇌를 마비시키고 맨 나중에 남은 그 파충류 뇌만 가지고 직장에 출근해요. 그 사람이 뭐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일도 탁탁탁 이루어지려면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하도록 조언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긍정해 주세요. 이제 아내가 시집욕을 막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래? 그래. 뭐 이렇게 들어줘. 그냥 어떤 비판이나 맞고 틀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그럼 나중에 아유, 나도 나쁜 년이지. 내가 시집을 와서 이 정도 살았는데 여지껏 내가 또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야. 또 잘못됐지. 뭐 스스로 자기가 다 결론을 내고 말아요. 그걸 괜히 경청하고 공감하면 되는 걸 말이요. 그걸 괜히 거기다 대고 반발하니까 서로 싸움이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